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팬데믹 시절에 대한 건데요.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이 논쟁이 지금 다시 아주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거 아니냐. 얼마 전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충격적인 질문 하나가요. 우리가 거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논쟁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뒤흔든 시작점이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나온 정부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거든요. 자, 이 보고서에 나온 핵심 숫자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 바로 1285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백신 병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된 게 무려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요, 곰팡이나 머리카락처럼 딱 봐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해로울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127건이나 됐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아마 가장 충격적이실 거예요. 1420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백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문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그 똑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이 무려 1420만 회나 더 접종됐다는 겁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온 뒤에요. 자, 이런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팬데믹 때 기억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충격적인 질문, 이거 생체 실험 아니었어? 라는 의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딱 요약이 돼요. 혹시 백신 효과 사실은 불확실했던 거 아니야? 백신 패스 같은 거. 그거 사실상 강제 접종이었잖아. 초반에 백신 위험하다고 말하면 다 음모론이라고 몰아가지 않았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정부는 이물질 오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냥 접종을 밀어붙인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보면요. 이분들의 배신감과 후회가 정말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애는 절대 안 맞췄죠. 이 한마디에 그 당시의 불안함과 지금의 분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방금 들으신 그 분노와 배신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쪽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리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모든 게 멈춰버렸던 그때, 그 시절의 공기를 한번 다시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0년 12월,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비상사태였어요. 뉴스만 틀면 미국, 이탈리아에서는 신 안치할 곳이 없다고 난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사망자가 40명이나 나왔죠. 그러다가 2021년 2월,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분위기 기억나세요? 백신이 거의 유일한 희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처럼 보였잖아요. 어떤 분은 당시의 절박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시신 둘 것도 없어서 난리였던 미국, 이탈리아 뉴스 다 잊으셨어요? 이 한마디가 그땐 정말 지도자나 의료진들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 속에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건 전례가 없던 위기 상황이었다. 이럴 땐 완벽한 절차를 따지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고 완벽함보다는 구조가 먼저였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깊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기억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진영의 생각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판하는 쪽은 개인의 권리, 백신 부작용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요. 반대로 옹호하는 쪽은 공공의 안전, 더 큰 이익을 강조합니다. 한쪽은 감사보고서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 라며 역사적인 맥락을 이야기하죠. 백신 의무화요?
한쪽에겐 폭력적인 강압이었고 다른 한쪽에겐 어쩔 수 없는 필수 조치로 기억되는 겁니다. 비판하는 쪽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겠다면서 우리 권리는 짓밟았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목숨 살려준다는 약이 불량품이었네? 이 분노와 허탈함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괜히 살려줬어. 와, 이 짧은 한탄, 자신들의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좌절감,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 감정의 벽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이죠.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요, 어떤 사실이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어쩌면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어요. 그때 구멍이 숭숭 뚫린 구명보트가 와서 여러분을 구해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중간에는 와, 살았다 하면서 그냥 고맙겠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보트 사실 구멍 나 있었대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구조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정이 과연 예전과 똑같을까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개념인데요. 바로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결과가 다 나온 뒤에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마치 처음부터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과거의 선택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결과가 나온 지금의 이 평온한 지식을 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그 절박한 과거의 결정을 온전히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